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란 중동 전쟁. 이 중동 전쟁을 보는데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첫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란은 애시당초 전략이 자기 자신의 나라 바깥에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저기만 다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 세력을 세 군데 뒀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헤즈볼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레바논 남쪽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으면서 양쪽에서 남과 북에서 마구 못 살게 하는 게 하마스입니다. 2003년 10월 7일 날 그 일이 있었죠. 예기치 않게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사람을 끌고 가고 난장판 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마스인데, 사실은 이 하마스가 그 같은 작전을 전부 다 이란에서 훈련도 시켜주고요. 거기 오토바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작전을 세워준 게 그거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밤에 할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 할 부분은 후티라고 하는데요. 그냥 후티라고 하지 않고 후티 반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반군일까? 후티면 후티지. 또 그러면 후티는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된 내용이 첫 번째로 보면은 제목 보시면요. 후티 반군, 그들은 누군가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볼 테고요. 긴 역사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역사가 있는데요. 한 1200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긴 역사가 여기에 있고요. 당연히 이슬람을 믿는 녀석들인데 참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가 지도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어디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겨우 이제 세 개 지역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쭉 되면서 전체를 얘기해 나갈 테고요. 이 전체가 미국과 또 어떻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국 사안을 하면서 제가 중동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전체적인 미국과의 국제 전쟁 속에서 이 얘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으로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해보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좀 다른 반론들이 있어요. 그 반론들을 대부분 소개하지 않고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제가 소개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반론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우리가 전문 중동을 연구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위험한 미국사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중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게 되면은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후티 반군이 누구고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할 텐데, 일단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해놓는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크게 나와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입니다. 이쪽을 사우디아라비아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다 보니까 사우디 생각은 맨날 지가 형이라 그럽니다.
내가 맨날 형이라 그러고, 거기에 비해서 건너편에 여기 이란도 만만찮게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데가 이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항상 내가 이 지역의 큰형이다, 이게 강합니다. 사우디는 어떻게 늘 말하는가 하면, 뭔 소리 하고 있나, 우리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의 핵심이거든요. 메카와 메디나. 3대 성지순례를 해야 그 천당을 따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천당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지순례 해야 되는 메카, 메디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늘 내가 형이다고 그러는데, 아니 까짓것 네가 형하라 그러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나름대로의 죽자 살자 달라붙는 패권 운동이 있는데요. 그 패권이 이제 종교파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이슬람이라도요, 파가 달라요. 파가 다르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늘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란이 시아파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란이 큰 것부터 먼저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시아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란이 나라가 크고 그러더라도 전체 중동 지역의 인구수를 따졌을 때에 시아파의 비율은요, 한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5%에서 90%에 이르는 종파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또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사우디입니다. 벌써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할게요. 앞쪽에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 시아파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맨날 내가 형이다 형이다 하는 수니파입니다. 파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얘기하려는 후티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죠. 이 아래쪽에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이 예멘입니다. 이 예멘,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예멘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멘이라는 나라가 1000년이 넘는 1200년쯤 되겠네요. 890 몇 년에 그렇게 되니까요. 1000년이 넘는 긴 역사가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네,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든 그 역사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안 계실 테고, 그러나 간단하게 여기도 또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는 시아파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 시아파면은 또 이건 또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내가 복잡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아파기는 한데 그 중에서 또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890 몇 년쯤 됩니다. 이때에 서로 내가 정통이라는 정통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정통 싸움에서 그때에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는 그쪽 지역이 우리가 이거야, 왕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러지 못한 쪽하고 이제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역사들이 서로 싸움질하는 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질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사에 거의 영향들을 못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우리 세계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나요? 지네들 싸움하기에 바쁜데 어떻게 세계사에 영향을 주나요? 똑같은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같은 시합한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두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벌써 복잡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파들이 다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파들을 서로 이슬람이긴 한데 서로 파가 다르면서 싸움질을 하는데, 그나마 이쪽 이란하고 이쪽 예멘, 그 후티가 있죠. 예멘하고는 같은 시아파라였습니다.
같은 시합하면서 결국은 이란이 예멘을 행동대원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행동대원으로 항상 큰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움직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리베리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예멘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예멘, 남예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는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는 나누어져 있는데 유엔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연구하면은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 그런 대통령이지 이런 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내면서 지네들 위에 떡 차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반군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반군이라는 것은 예멘에서 예멘에 긴 내전이 있습니다. 긴 내전이 있었는데 그 길고 긴 내전 속에서 현재에 있던 정권을 몰아내고 지네들이 위에 떡 차지해서 나라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네들 화폐를 따로 발행하고 세금도 따로 거두고 모든 거를 자기네들 합니다. 단지 유엔으로부터 나라에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침범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거는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네들도 만만찮은 그런 길고 긴 내전을 해오다 보니까 뭐에 이골이 났는가 하면 전쟁하는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전쟁에는 정말 이골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전사로 키우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전투 요원으로 키우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들이 하고 있는 단체가 원래는 후티라는 단체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안사르 알라 이렇게 합니다. 알라라고 했을 때 신, 그들이 믿는 신이 알라 신이거든요. 안사르 알라. 그러니까 알라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네들이. 알라를 돕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네들 이름을 붙이고 그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후티는 뭔가?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후티로 부르고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아파라 했습니다. 그죠? 시아파 중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은요. 뭐 학자들의 얘기가 저는 뭐 그거 헤아려보고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요. 학자들 얘기가 이 이슬람 자기네들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자기네들이 파가 72개 파가 있답니다. 72개 파에서 겨우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 3개를 하고 있는데 72개의 파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할까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어떻든. 그런데 아무튼 이 자들은 자이드파라고 합니다. 시아파 중에서도 자이드파. 그러면 뭐 자이드파인지 막 그런 거 우리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이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 65% 그 예멘이라는 나라 가운데 반 이상을 지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는 인정 못 받죠. 그래서 반군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특히 이들이 누군가라는 얘기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쭉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 자들의 출발은 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기원 후 8세기, 당연히 기원 후죠. 610년에 알람
무하마드가 그걸 하니까 이슬람을 만들게 되니까 610년이니까 8세기에 자이드 이븐 알리라는 사람이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자기네들이 이슬람의 후예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벌어졌는데 이 자들이 이제 갈라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갈라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에 아니 같이 이슬람이라며 사이좋게 지내지 왜 그래? 길고 긴 얘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이 종교의 대표를 할 건가라는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897년입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얘기되면서 이란은 12이만 12이죠. 12 할 때 12이만파라고 합니다. 이만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자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이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쥐고 있는 자를 이만이라고요. 예. 그 이만인데 그 이만이 12이만파라는 게 이란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파는 시아기는 시아인데 또 순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순위에 가까운 시아파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파인데 아무튼 이들이 자이드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드파가 누구라고요? 시아기는 시아인데 그 위에 사우디가 믿고 있는 그쪽하고 가깝습니다. 예, 이런 쪽인데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가깝든 간에 이들은 뭐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서로 내가 후예자다라고 자처하는 거죠. 자처. 내가 후예자라는 목소리를 빽빽 올리면서 다른 후예자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은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게 이들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들이 참 또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픈가 하면은 이쪽 이란 쪽의 시아파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800 몇 년에 했던 이들이 믿는 자기네들의 최고 오야붕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어딘가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1000년이 넘었는데 벌써 1100년이 1200년이 돼가는데 1200년이 돼가는데도 믿고 있습니다. 어딘가가 살아있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이드파는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정의 세운다니까. 그 자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이쪽에서의 생각하는 정의는 뭔가 하면은요. 자기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야만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야만인데 이 야만인들을 까부쓰든지 야만인들을 이슬람화 시키는 게 그들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쪽 같은 중동끼리도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란은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전부 다 이슬람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야만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후티 이쪽에 있는 예멘 이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뭔가 하면은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자들을
죽여버리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크루즈라고 해서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반항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권리요,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릴 때부터 오로지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매복훈련을 시키고 그런 거에서 여기는 아주 산악지역에 있거든요. 수도인 주로 이쪽 사라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더라도 바로 위에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산악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산악지역인가 하면은요, 남쪽에 있는 그럼 사우디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80km, 그러면 8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거리를 죽음의 계곡이랍니다. 왜 죽음의 계곡이라 하는 건 워낙 계곡이 험한 데다가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워낙 그 계곡을 요새화 잘 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를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옛날에 로마가 내려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갔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사우디가 거기를 내려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갔고 오히려 사우디가 땅을 뺏깁니다. 사우디가 아까 덩치 보셨죠? 그 큰 덩치의 나라가 까무시기겠다고 해서 다른 이란 나라들하고 힘 모아가지고 비행기 한 100대 정도 하고 군사도 엄청 많습니다. 60만인가? 뭐 그렇게 큰 군사를 이끌고 그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결국은 사우디가 졌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싸우면은 이골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당성, 우리 후티 운동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녀석들을 전부 다 목베겠다는 겁니다. 섬뜩하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이자들께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방식으로 됐는가라는 것을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아주 이자들이 후티라는 자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후티는 이름이 자기네들 후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그 같은 정통 자기네들 혈통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슬람을 이을 수 있는 혈통을 가졌는 그 왕족 혈통 중에 하나가 후티라는 혈통입니다. 성이 후티라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92년에 북예멘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청년 신앙인 결성단체 이런 걸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교회에서 그 하기 여름 수련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걔들을 이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면서 하는 걸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전혀 무장단체도 아니고요. 신앙단체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인물의 이름이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하메드 알 후티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인 후세인 알 후티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 같은 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께 붙었는 이름이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자기네들은 후티 반군 그런 말 안 쓰죠. 예.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악지대에 있는 자이드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살라피즘이라는데요. 살라피즘이 뭔가 하면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란뿐만 아니고요. 이쪽 동네들 보게 되면은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최고의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알라 신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죠. 예. 그게 어떻든 이란이 1979년 이전에는요. 1979년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부터 전부 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그냥 안 두는 거죠. 그렇게 검게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는 건데 어떻든 왜 그렇게 뒤집어 쓰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단주의적인 보수주의로 간다라는 게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살라피즘이라는 건데 이 살라피즘은 엄격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냥 제대로 히잡을 안 쓰고 다닌다? 아무나 후들게 패도 괜찮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함부로 어디 갈 때는 반드시 남편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집 밖에 나올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든 그러는데 이 자들은 어떻든 극단적인 보수주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자들이 이제 분명하게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과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저 북쪽입니다. 그 멀리 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정의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애들을 거기에 갖다 투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투입시키 준 거는 또 누군가 하면은 이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란이 거기에 군사 장비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대주면서 얘들을 또 훈련시켜 주면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같이 저쪽 위에 올라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가 하면은 또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우디하고 대판으로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싸울 것 같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싸움질합니다. 아마 6차, 6차까지 전쟁을 하면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6차까지 쭉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밤새워서 얘기를 다 때려치워버리고 간단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사이에 그러니까 6번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전쟁에 이골이 났는 친구들인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바로 옆에 사우디하고 싸움질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03년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가거든요. 미국과 영국이 이제 합해가지고 그렇게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연구하면은 첫 번째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서양을 괴롭히는 그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이라크가 양성시키고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테러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예, 이런 테러의 근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티 얘들은 우리가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슬람을 미국이 와서 저런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서 싸움질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이렇게 싸움질 하는 데는 막 이골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디에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네들 예멘이 있었는데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되는데요. 수도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자기들 군대가 이제 계속 그렇게 싸움질을 하다 보니까 군대가 매우 강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란으로부터 계속 장비들이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북한 미사일도 거기에 간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이란으로 와서 이란에서 수입된 게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밑에서 저 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언제든지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에 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어떤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게 이쪽 예멘 이 친구들인데요. 이 예멘 여기는요, 하여간 전사 중에 세계 최고의 전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가라는 걸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들이 연구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일단은 목표가 이겁니다. 까지 행동 목표가 있습니다. 섬뜩할 겁니다. 첫 번째에 이들의 모든 제일 큰 거는요, 알라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겁니다. 모든 거는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는요, 알라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건데, 이 알라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애들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요 450만 명이랍니다. 450만 명의 아이들이 전혀 학교를 못 다닙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학교 운동장이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군사극으로 바꿔놨습니다. 학교의 모든 게 그렇게 돼졌고요. 또 굶어 죽는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만 자그마치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끔찍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죠. 그 다음에 심각한 영양실조 등으로 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78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1780만 명이라고요. 1780만 명이 되니까 유엔 구호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요, 명목은 서방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들입니다. 구호단체를 못 오게 합니다.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딱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게 첫 번째 그건데, 그 다음에 이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저주를, 그렇게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도 보면 구호하죠. 우리는 무슨 11% 됐나 소리 지르면서 하죠. 그것처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구호를 소리 지르고요. 이 구호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함이라는 그런 걸로 합니다. 고함 지르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니 평화가 여기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튼 북예멘은 맞아요. 지금 여기에 보셨지 북예멘, 남예멘 이렇게 했는데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후티가 있는 쪽이 북예멘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남예멘이 공산주의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북예멘, 남예멘 또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들이 있는 자리는 예멘이고 예멘 가운데서도 65%에 해당되는 넓은 예멘 전체 가운데 65%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대통령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금도 거두고 화폐도 발행하고 나라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비극의 땅일 뿐만 아니고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얘기가 이슬람과의 문명 충돌이 인류가 망하는 제일 첫 번째로 그걸 꼽았습니다. 이슬람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데다가 여기는 또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애들을 많이 낳아제끼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문명사회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이 자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게 실제 2011년에 튀니지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이라는 이제 아랍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얘들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요. 얘들은 기존에 있는 대통령과 기존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 수도 사라라는 데가 수도로 했습니다. 그 수도를 포위해 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고 자기네들이 수도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자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이란을 본받아 가지고 그 자들의 최고 힘을 갖고 있는 거는 공화국 수비대입니다. 그건 군대인데 공화국 수비대라는 녀석들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요. 그렇게 꼭 이란하고 똑같죠. 이란도 보게 되면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실제의 권력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렇게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게 이란이라면 얘들은 공화국 수비대라는 애들이 실제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에 형이 먼저 하다가 형이 2020년인가 그때쯤 돼서 죽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요. 죽게 되니까 그 동생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후티, 성을 같은 후티니까 지금은 그 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압둘라 말리카 알 후티. 이름도 참 길죠. 그러니까 다 지어버리고 압둘 알 후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압둘 알 후티. 형은 후세인 알 후티.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형이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어떻든 이 녀석들이 2004년에 형이 죽네요. 예, 무장 조직을 그렇게 하다가 폭격에 의해서 이제 정부군에서 같은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그 내전이 했는데 정부군이 폭격하는 바람에 그렇게 형이 이때 죽고 그렇게 형이 죽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웬걸 동생이 더 험한 놈이 나서가지고 더 험하게 나오는데 이제 중동에서 싸움질 잘하기로는 넘버원입니다. 이란이 싸움질 잘할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란보다 훨씬 싸움질 잘하는 행동대원들이 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골이 나도록 전쟁을 해온 친구들이라니까요. 자기 나라끼리만 6차에 해당하는 전쟁을 했고요. 자기 나라 거면 이쪽 지역에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하고 종전을 하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친구들 얘기는 이쪽 홍해에 들어가는 거를 다 막겠다고 그러죠. 이미 막아놓고 있어요. 막아놓고 있는데 그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전년 홍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그 뭐랄까 목줄을 쥐고 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 세계 경제라는 목줄을 쥐고 니네들 한번 붙겠다라는 게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요. 계속해서 이들을 한번 볼게요. 사우디하고 싸움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우디가 아까 나라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하고 2015년 3월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2015년 3월에 있는데 아까 사우디는 순위라 그랬죠. 순위파들을 모읍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UAE죠. 그 다음에 바레인, 쿠웨이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하는데요. 전투기가 100대, 그 다음에 병력은 15만 명 그렇게 하면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우디가 손들어 버리죠. 사우디가 그냥 손들어 버린다고요. 사우디가 손들어 버리면서 그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자들이 이렇게 사우디를 괴롭히면서 누가 좋아할까요? 그 큰 형인 이란의 형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특히 중국제 미사일이든지 탄도미사일이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많이 갖다 주면서 뭐를 또 많이 갖다 줬는가 하면은요. 드론을 1000km 이상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또 1000km까지 그렇게 멀리 날아가야 되나요? 저쪽 이스라엘을 때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론을 엄청 이란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고 또 공급받기도 하면서 얘들이 얼마만큼 많은 드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을 돕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돕는가 하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참 세상 웃기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인공위성 자료들을 얘들끼리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폭격하라 뭘 하라는 거를 그렇게 주게 되니까 참 세상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들은 이렇게 말은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친한 놈들은 가만 안 두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해 지역으로 이스라엘하고 친한 데들 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을 선주들이 가기 꺼려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선주들이 일단은 배가 사고 났을 때에 보험을 들게 되는데 보험료가 엄청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빙 둘어서 아프리카를 돌려서 가겠다는 그 항로를 선택하는데 그 항로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는요. 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보다 15일이 더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더 멀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배달하는데 날짜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 우선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배가 주로 그런 디젤류를 가지고 가니까요. 또 그다음에 배는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운임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15일이라는 기간도 더 많이 걸리죠. 이러니까 이래저래 우리처럼 이쪽 아시아에서 뭘 보내겠다고 했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수출에요. 15%는 반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의 15%를 반도체가 다 하니까 반도체는 워낙 그것도 작고 하니까 다 비행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배로 안 가니까 다행인데 비행기로만 가 98%가 그렇게 비행기로 다 간답니다. 반도체는요. 그런데 자동차 비행기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는 있겠지. 자동차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윤 타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나라에서는 노조라는 녀석들이 세상 어떻게 지금 난리판인지도 모르고 걸핏하면 데모하지요. 그다음에 이 운송이라는 게 이렇게 거의 뭐 뛰는 운송비가 뛰는 게요. 뭐 2배 뛰는 거는 기본으로 뛰고요. 2배뿐만 아니고 어떤 데는 3배까지도 된답니다. 왜 이렇게 3배까지 뛰어버리는 거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선주들이 보고 언제쯤 배가 갈 거다고 다 했다가 화물이 다 안 찬단 말이에요. 뭐 비싸니까.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럼 출발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취소된 화물이 다시 다른 배에 연결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이렇게 골치 아픈 속에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에 유럽 쪽에 수출한 거는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기업인들 대단하죠. 물론 엄청 많이 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이 했던 유럽에 엄청 덤핑으로 갖다 뿌렸던 그 전기차를 유럽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럽이 어떻게 하면 중국 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럽 차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벤츠 뭐 할 것 없이 전통적인 유럽 차들이 다 죽게 이렇게 되니까 중국 전기차를 못 들어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유럽에 많이 팔게 됐거든요. 그렇게 팔게 되는데 어떻든 이같이 어려운 거를 견뎌내면서 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1:1로 작전이 이란, 중국에 언제든지요. 지금 중국은 틈만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동네 형로로 달라고 다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렇게 나서지요. 러시아 그렇게 나서지요. 이러니까 인제 세계 이게 1극 체제는 일찌감치 없어졌고 다극 체제라고 하고 또 다극 체제도 아니고 이제는 극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극 시대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아니에요. 세상 정말 어렵게 돌아가거든요. 이 어렵게 돌아가는 게 오늘 밤에 후티라는 녀석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정말 정의나요?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고 있지 않는 니네들, 이 야만인들을 전부 다 그냥 안 되고 죽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은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이 나가 있으니까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게 이들의 그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로 세상을 굴러가면서 특히 수에즈 운하 이쪽을 이렇게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랍니다. 이 해협의 물동량을 이네들이 목을 쥐고 앉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적당히 이렇게 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괜찮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이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그러는데 일본은 수출을 그렇게 많은 수출 주도국이 아니죠. 우리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중국 당연히 수출 주도국입니다. 중국과 우리인데 중국은 같은 패거리들이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한마디로 컨테이너 전쟁입니다. 컨테이너라는 거는 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된 그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전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에서 얘들이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중국도 다는 못하겠죠. 다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자들이 나름대로의 또 예멘 평화 협정이라는 걸 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엔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나라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사우디하고 직접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국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아로 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유엔에 가입되고 정식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사우디만 돼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죠. 아무튼 2026년에서는 남부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쪽이거든요. 원래 그쪽에 대통령하고 있는 패거리들입니다. 이 패거리들하고 서로 영토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서로 싸움질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들의 목표가 원래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 후티 반군이라는 녀석들이 예멘의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고 예멘은 자그마치 11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늘 끊임없이 내전을 해온 나라인데 거기다가 얘들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나타나서 온데 또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멘의 골칫거리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홍해의 목을 틀어쥐고 지네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일종의 목줄을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이 그 앞으로의 세계 평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될 건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때문에가 아니고요. 얘들 자체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란이 행동대원으로 자꾸 돈 주면서 걔들을 키워주고 또 소련이 그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일단 무기가 현대 무기로요. 그렇게 잘 장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상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목적이 이겁니다.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는 걸로 봐서 자기네들은 또 이런 것도 꿈꿉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겁니다. 참 웃음이 팍 나오지 않나요? 서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끝이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팔레스타인의 수호자고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전 세계 이슬람들을 위한 수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래학자들이 2070년이 되게 되면요. 전 세계의 최고의 종교는 이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톨릭, 신교 할 것 없이 해서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거든요. 최대 종교인데 2070년 되면은 이슬람이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게 돼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들을 평화협상을 한다. 잠시 평화는 될지 몰라도요. 같은 지구에 살아야 되는 게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영구적인 분쟁이 그들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구적인 분쟁. 거꾸로 말하면 그자들에게 평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동안에 이 큰 형 역할을 해온 이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란이 어떻게 이 검은 손을 얘들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앵간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